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남 선관위에는 벌써 20건의 불법 선거 신고가 접수됐고 13건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가 없는 농촌,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지만 나날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농촌 지역 임신부들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도시로 원정 출산을 가고 있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의 건설 현장을 돌며 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료 도시락과 천원 식당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 현장에서도 고물가 여파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밥 한 끼를 짓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농협과 축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뽑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에선 막강한 권력을 갖는 조합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벌써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합원 13명의 집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한 출마 예정자. 이 과정에서 210만 원의 현금과 음료가 제공됐습니다. 한 예정자는 설인사 명목으로 5명에게 8만 원 정도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조합장 선거 관련해 16일까지 경남 선관위에 접수된 위법 행위는 20건, 경남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만 13건입니다. 대부분 기부나 금품 제공이었는데 후보자 등록을 앞두면서 더욱 늘었습니다. 인사권과 주직,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운영권을 갖고 억대의 연봉과 수천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받는 조합장. 막대한 권한이 주어지다 보니 조합원 표를 향한 불법 선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와 관련해 선물을 주거나 받았다면 수십 배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 조합장 선거에서 위법 행위의 80% 정도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남은 기간 돈 선거 척결을 위해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품 제공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준법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 활동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8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 경남에서 선출되는 조합장은 모두 169명. 표를 얻기 위한 출마 예정자들의 불법 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를 위한 주의와 협조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산부인과가 없는 농촌,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지만 나날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남 의령군도 산부인과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이른바 분만 취약 지역인데요. 이렇다 보니 농촌 지역 임신부들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도시로 원정 출산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령군 보건소에 마련된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5주란 기쁜 소식을 들은 손민규 씨. 하지만 의령에는 산부인과가 없는 데다 10개월이 된 둘째를 데리고 타지로 검진을 가야 하다 보니 반가움과 동시에 걱정도 밀려옵니다. 아무래도 의령에는 산부인과가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아기를 데리고 이제 차를 운전해가지고 갈 수 있는 곳도 없고, 근데 간다 해도 1시간 정도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가지고 마산이나 진주로 나가야 하니까. 이러한 열악한 농촌 지역 산부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찾아가는 산부인과입니다. 2008년 전국 최초로 경남에서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정기검진과 부인과 진료 등 기본적인 검사들이 진행되지만 지역 임신부 90% 이상이 만족했습니다.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총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지역으로는 일단 경상남도에서는 의령군이랑 산청군, 함령군이 있고요. 그 지역의 임산부나 비가임, 가임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출산입니다. 출산 전까지 검사는 지역에서 받는다고 해도
병원이 없다 보니 분만을 하기 위해선 가까운 진주나 마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 분만 취약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모두 13곳. 이 중 의령과 산청 등 2곳은 분만실은커녕 산부인과조차 없습니다. 경남 전체 38개소 산부인과 중 70%가량이 창원과 김해, 양산 등 도심에 집중됐습니다. 2021년 경남의 학계 출산율은 0.903명으로 한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 병원이 없고 병원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악순환되면서 농촌 지역의 지역 소멸 위기는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의료 현실 속에 전남 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도 없어 중증이나 응급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의대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지역 간 과도한 유치 경쟁으로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전남 서남권 섬 지역 주민들은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헬기나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는 데만 1시간 이상 걸리는 데다 상급병원이 있는 지역까지 한 번 더 이동해야 해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철강과 화학 등 산업단지가 밀집한 동부권에서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지만 상급병원이 없다 보니 사고가 났을 때 응급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불편함이 많죠. 우리가 이제 좀 아파도 조금 크게 아프면 다 광주나 서울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처럼 전남의 의료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응급의료 분야 취약지역 90여 곳 가운데 전남이 17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해마다 70만 명이 다른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의료비 유출만 연간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전남이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며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입니다. 의료 인력 대부분이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 내 의료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남에서는 오래전부터 의과대학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순천과 목포 중심의 치열한 유치 경쟁으로 전남 안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지난해 정치권에서는 저마다 지역구 중심의 의대 설립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김원희 의원은 목포대의 의대를, 소병철 의원은 동부와 서부의 권역별 캠퍼스를, 그리고 김회재 의원은 순천의 의대를 두고 대학병원을 여수에 짓자는 서로 다른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전남도 의회가 개최한 의대 유치 토론회도 지역 출신을 중심으로 순천과 목포에서 각각 열려 갈등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모적인 경쟁에 앞서 전남 도민의 건강권을 우선으로 두고 합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현 정부가 의대 증원의 뜻은 분명히 하면서도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은 만큼 의대 유치부터 확정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이제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도 전남은 합의된 모습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의대가 없는 지역들에는 의대를 신설을 해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이제 저희가 전남에서 이제 같이 내줘야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대 유치가 진척 없이 필요하는 동안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로 인해 도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행정, 그리고 유치 경쟁에 뛰어든 대학들이 함께 합의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무료 도시락과 천원 식당 등 소외 이웃들을 위한 나눔 현장에서도 고물가 여파를 피부로 느낀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밥 한 끼를 짓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기자가 간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전통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3인 가족이 함께 먹을 저녁 거리를 사러 왔는데요. 과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오늘의 메뉴는 삼겹살과 된장찌개입니다. 쌀과 삼겹살, 상추를 비롯한 채소, 두부 등 모두 더해 비용은 45,700원. 된장과 김치 등 밑반찬을 더하면
한 끼 상차림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2023년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2% 올랐습니다. 특히 양파와 오이,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은 그 상승폭이 더욱 컸는데요. 여기에 난방비 폭탄이 더해지면서 서민 가게는 팍팍해졌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외 계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역전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노숙인 등 소외 이웃들을 위한 도시락 나눔 현장입니다. 준비한 도시락은 모두 70개, 10분도 안 돼 동이 났습니다. 봉사자들은 요즘 무료 도시락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난방비 비용도 굉장히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또 낙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호소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방에서는 식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곳은 1,000원 식당 기운차림. 1,000원이면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홀몸 노인과 영세한 인접시장 상인들. 기운차림 역시 고물가 여파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경기가 더 나빠지면서 더 인원수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어떤 지원금이라든지 후원금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 확보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버섯 등 식재료가 식당으로 한가득 실려 들어옵니다. 고물가에도 1,000원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의 후원 때문입니다. 저희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서로 부족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는 십시일반 정신으로 우리 상인들과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려운 이웃들이 맘 편히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1,000원을 받는 이유는 이용자들이 부담 없이 떳떳하게 식사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근데 너무 좋아. 진짜 우리들 서민들한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이 돈 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잘 먹어.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 정말 좋죠. 우리 시장 어르신들이 정말 싸고 맛있게 먹고 여기 기운차림에서 또 너무너무 맛있게 해주니까 우리는 더욱더 잘 먹고 있죠. 고물가에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눔 활동을 이어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따뜻한 온정을 이어가는데 가장 큰 동력은 바로 시민들의 관심입니다. 기자가 간다. 이재필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의 건설 현장을 돌며 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6일 경남경찰청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연합건설노조, 부울경본부 본부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를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같은 혐의로 노조 간부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년간 부울경 20여 곳의 공사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노조 전임비와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뜯어낸 돈만 2억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노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른 건설 현장 리스트를 확보해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수 보궐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냈습니다. 성기욱 전 창녕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16일 창녕군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열세 지역이지만 제1당 후보로 출마해 당당히 유권자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기욱 전 사무국장은 17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4.5 재보궐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공천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후보자 공고기간을 거친 뒤 접수는 27일과 28일 양일간 받을 예정입니다. 또 이번 공천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지역 유권자의 신뢰성 등을 판단할 것이며 특히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 전과자는 사면과 복권에 관계없이 배제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